네, 검찰개혁 그리고 쏟아지는 특검 이슈들 민주당 양분한 의원과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요. 아, 많이 오셨나요? 그래요. 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준비를 많이 했더만요. 네. 특히 제가 좀 눈여겨 들었던 게 동학군부터 시작해서 3.1운동, 4.19, 5.18, 87, 6월 항쟁, 낙동강전선, 구로공단, 역사적 사실이 다 열거를 했어요. 아주 이색적인 연설이었죠. 네. 아주 의미 있는 연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직관하셨을 텐데 그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쪽에서도 약간 야유를 보내고 그랬는데 네네. 우리 목소리 큰 조계현 의원이 한 방에 다 눌렸고 조용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또 간간히 박수를 쳐줘서 와,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졌죠. 네. 정정희 대표가 치려면 확실히 철학에서 네, 맞아요. 확실히 쳤죠. 네, 우리 저기 변호사님 어떻게 네, 오셨습니까? 저는 한 구절을 좀 말씀을 제대로 한번 다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언제까지 내란당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네. 또 국민의힘을 경고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러지 말아라. 네, 그렇죠. 정말 강한 설득 아닙니까? 네. 이 말은 꼭 필요했다. 왜냐면은 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청구를 하는 거지만 국회에서의 그 강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선긋기를 확실하게 해줘서 내란 청산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지금의 현 상황의 문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서 좀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또 이걸 들으면서 그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흘러간 유행과 같은 얘기다. 이제는 진보가 민주당이 경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망 구축, 노무현 정부의 FTA 체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세계 7위 수출국 달성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진짜 맞는 말씀을 하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이제 검찰 출신이셔가지고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내가 단독으로 찝어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3대 개혁을 외치고있잖아요. 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네. 그것을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게 추진했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였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방송 못해요. 이거 하다 다 끝나. 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그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서 중수청을 행안부로 가게 되는 것이 시작이라고 보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논의되는 과정들을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 정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라면서 실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반응에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야 교섭단체 연설할 때 야당이 지금의 야당이 옛날 여당이 상대 당을 좋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당연히 예상된 거죠. 당연히 저렇게 상대 당을 존중할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라면은 내란 정당에는 오명도 씻지 않았겠죠. 그전 정치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할 행태죠. 상대방의 존중할 줄 모르고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무조건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배관시하고 달라드는 거 아닙니까? 저 후진적 사고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진적 사고방식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여의도 대통령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이제 현 대통령이자 전 대표께서 듣던 말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어휘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참 기세가 좋다. 그래서 기세가 네. 좋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네. 마늘과 마늘과 쑥을 쑥을 먹었다. 먹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100일도 되기 전에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가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근데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 있으니까 기세가 좋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뭐 나머지 이야기들은 그냥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뭐 협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고 내 기세가 좋다 네. 말을 잘 포장했다 이 정도 봅니다. 네, 또 송원석 기세는 좋았지. 네, 기세는 당당했고 네. 기세가 네. 좋은 건 맞죠. 네. 어쨌든 그것을 여의도 대통령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여의도에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네. 여의도라는 것은 민의의 정당이고 모두가 수평적 관계고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대통령이 있다는 표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빗대한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별로 좋지 않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하기를 정청래 대표가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는데 그래 말은 좋다.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런 연설 도중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약간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국힘에서도 네네. 그런 취지로. 예. 아, 그랬군요. 근데 본인들이 못했으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독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분점을 하기 위해서 뭐 선거에서 지란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개혁을 강행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무슨 이런 무논리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원래 개혁이란 힘드니까 개혁을 한다는 것은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레임덕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검찰 개혁을 하면 레임덕이 온 것으로 뭐 간주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네. 아무리 연구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깊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 네.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정말 무슨 비평을 할 만한 가치가 없다. 무슨 뭐 아무 소리나 막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뭐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얘기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빛의 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이 바람을 전부 다 올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임덕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요. 그만큼 지도력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인 네. 거죠. 그 뜻을 내임덕이 왔다는 것이 아무리 나는 해석을 해보려도 저도요. 예. 아마 그 검찰 개혁의 속도전 방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과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 보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는 속도에 다르게 정청래 대표가 빠르게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네임덕이라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네. 검찰 개혁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임덕으로 표현할 수 없고 송 대표께서 네임덕이라는 단어를 좀 오늘 다 공부 좀 더 해보고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의미를 좀 아닌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간주라는 말도 그렇고요. 간주라는 네. 말도 그렇고 그죠. 간주도 이제 법률 용어로서는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다 되는 건데 네. 이분은 좀 평가할 만한 그런 그런 건 아니었다. 네. 네. 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는 양분홍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 개혁 추진단이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는 역할은 뭐며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의 큰 화두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겁니다. 네.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는
옛날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했죠. 네. 모든 범죄. 그러다 문재인 정권 때 8개 범죄만 수사으로 좁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 만료에 6개로 또 네.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해서 전체 범죄를 다시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온갖 이제 정치적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윤건희 부부를 위해서 이제 전유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화두는 수사권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없어진 수사권을 중수청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두는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남은 이제 기소는 기소청을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갈래예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가장 뜨거운 이슈 그거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 잘못하면 엄청 두드려 맞아요. 보안 수사의 문제, 네. 네. 보안 수사 문제, 네. 수사기관 공수처,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면 마지막 기록이 어디로 옵니까? 검찰청. 그러니까 지금의 검사. 네. 검사한테 사건이 공수처. 온다고. 네. 그러면 검사가 기록을 봤어요. 네. 기록을 봤어.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봤다. 봤는데 목격자 증인이 믿을 수 없다. 그럼 목격 증인을 다시 확인해 봐야 그 진술이 맞는지. 그리고 그 살인 현장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다. 그 조사 안 됐으면 그 사람 조사해야 되잖아. 증거물 칼이 맞는지. 피의자가 그 칼 안 썼다는데 그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내가 수사란 용어로 쓰지 않습니다. 알레르기 반응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보완할 내용이 있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이게 보안 수사의 문제지 않습니까? 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 문제라든지 일반적으로 세계의 수사기관이나 사법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주 복잡다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도 중수청을 신설했을 때 수사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검사가 가지고 있던 사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또 고등검찰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항고 사건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야 되죠. 네. 우리가 25일 날 검찰개혁 법이 통과되는 것은 정부 조직법만 통과되는 겁니다. 네.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을 신설하고 중수청 행안부에 둔다. 이것만 통과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세한 것은 더 토론해서 무슨 법으로 의원입법이라 정부입법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여기에 수사 실무자들, 법조인들 전부 다 몽땅 들여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이야기 오늘 방송 못하니까 대충만 이야기했는데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그렇죠. 할 일이 많죠. 설명, 요 네. 분야를 해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됩니다. 두 개의 국민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의 바람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빛의 혁명을 이룩한 국민들이 어떤 특정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이 수사 절차에서 권리 보호가 되는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여당이 참여할지 말지에 대해서 당정 갈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뭐 당정 갈등 소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조용하다, 정말 의견이 합치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슨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의견을 초안이 있었고 초안은 여당이 같이 당정 해가지고 같이 마련하는 거였지만 그것은 초안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이제 총실 산하의 뭐 검찰 개혁 추진단을 둘 때 여기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뭐 여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결국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양분남 위원님께서도 빛의 혁명으로 이룩한 지금 많은 시민들의 그 염원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복잡한 또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단숨에 처리한다고 이것이 더
뭐 완벽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없이 잡음이 없이 잘 처리하고 매끄럽게 처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세심하게 살펴보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같은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자꾸 당정 갈등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찰들의 반발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반성한다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있는 검찰을 법률로 개명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개명, 그러니까 뭐 공소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게 위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헌 여부를 떠나서 노만성 대검 차장이 반성한다면서 법률로 개명을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성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 뒤에서 장난치고 똑같은 거죠. 지금 네. 검찰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개혁하는 법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거 얼굴이 뜨거운 거야. 지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되고 검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해서 이 결과에 왔는데 여기에서 뭐가 위헌이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고 네. 과연 위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위헌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싶어요. 첫째는 헌법기관이냐 입법기관이냐부터 따져봐야죠. 네.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게 헌법기관이냐 입법기관이냐. 근데 헌법기관이라면 여러 언론에 나왔는데 국회, 대통령, 법원, 헌재 헌법기관은 헌법의 설치 근거와 기능이 나오죠. 네. 근데 검찰총장은 그냥 검찰총장만 나오지 설치 근거나 기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 입법기관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게 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려운 게 똑같이 설치 근거 기능이 적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에 대한 헌재 판결이 헌법에 나오는 검사라는 것은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다. 네. 영장 신청하는 그 역할을 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걸 보면은 검사나 검찰총장인 것은 헌법기관이 입법기관이라는 거죠. 네. 입법기관이라면 위헌 여부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헌법에 나오는 것도 임명할 때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지 정말 그 조직에 대한 근거법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제 네. 공소청에 검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소청에 검사가 있으면 앞으로 뭐 지검장님이 아니라 지공장님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 있는 형사부장 뭐 장진영 형사부장이 아예 이제 임은정 지공장님 좋으십니까 이런 네. 식으로 저격을 했죠. 아주. 네, 1대1 토론하자. 네. 공사직 걸고 1대1 토론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2조 3항에 이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 규정이 있을 뿐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 국민의 심의를 거쳐라. 요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고 우리 양권당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고 그럼 공소청에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이거는 법률기관이지. 이거 먹고도 노안이 그대로다?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솔티스 눈 프로텍션 프로 S3인데 처음 들어보시죠? 눈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작용 원리를 보면 눈이 혹사당해 근육이 굵고 초점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스타잔틴이 망막 안쪽까지 파고들어 노화된 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려요. 이때부터 눈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초점이 또렷해지기 시작하죠. 효과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실제로 루테인보다도 훨씬 빠르고 시술보다 안전해요. 시야 선명도는 200% 이상, 눈의 피로도는 절반 이토로 밝혀졌습니다. 솔직히 글씨 좀 크게 보이는 정도로 만족할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진짜 간전하게 빠르고 확실하게 노안을 되돌리고 싶은 분들만 드셔보세요. 장담하는데 딱 3일만 드셔도 신문 글자가 또렷하게 스마트폰 글씨가 다시 선명해져요. 주변에서 무조건 부러워해서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에서 검찰청 폐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죽는 마당에. 죽는 마당에 아니 참새가 죽어도 째가 죽더라고. 네. 뭔 말을 하겠지. 하는데 그 말에 의미가 있냐 이것이고 네. 그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소리냐 이것이지.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위원이 아닌 입법기관이 아닌데. 네, 아니, 네.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이 아니고 아닌데. 입법기관인데. 그리고 검찰 동호회에서 그렇게 검찰 사랑하면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그렇게 개판 칠 때 좀 네. 따끔히 충고하지. 맞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맞습니다. 그 내가 윤석열- 들어갔으면 그랬을 것이 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을 때도 이 검찰 동호회가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그게 공범 거예요. 검찰 동호회가 검찰이 망하는데 공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석방됐을 때 검찰에서 직시한고 안 했을 때 왜 직시한고 안 그럼 하냐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인권보호기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려면은 직시한 거 해라. 그렇죠. 그렇게 그다음에 얘기를 김건희 했었고. 수사 안 할 때 해라. 수사해라. 이렇게 했어야죠. 맞아요. 그 일은 안 하고 내가 지금 들어갔으면 이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죠. 안 받아줄 것 같긴 안 합니다. 받아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동호회가 이제 뭐 퇴직검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퇴직검사 모임을 넘어서 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원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관 예우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백해버렸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퇴직하고 어디 갔습니까? 중앙 N 남부 법률사무소입니다. 중앙지검 남부지검 사건 우리로 와라. 중앙 N 남부 이름이 굉장히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들으면은 정말 낯뜨거운 이름이에요. 중앙 N 남부 법률사무소 제안 없었습니까? 나는 어디 정말로 계셨어요? 변호사, 전남에 나는 계셨었나요? 가장 실패한 변호사였어요. 어떻게? 나는 뭐 어디 높음에 오란 데도 없고 그 뭐 정관에도 한택이도 없더라고. 아니 의원님 정관이가 눈가가 뭔지도 모르겠어. 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갑자기. 네. 실패한 변호사예요. 정관에 나 그런 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먼 산을 쳐다보는 눈가가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앙 N 남부 이게 이제 그 그냥 나 처음 들으면 높음이요. 그게. 법률사무소로 중앙 N 되어 있는데 남부는 처음 들어봐요. 예, 김호수 예. 검찰총장 그리고 아. 직전에는 박상진 지금 특검보죠. 네네. 네, 통일교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특검보도 중앙 N 남부. 남부 네 대표 아니 변호사였습니다. 잠깐 박상진 특검보는 네. 내가 부장 때 데리고 있었는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하면서요. 박상진 특검. 그래가지고 네. 박상진 특검보가 먼저 이제 중앙 N 남부 대표로 네, 취임을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모신 분이 그 우리 양구남 이제 의원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지만 결국엔 김호수 검찰총장 모십니다. 아, 나 김호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박상진을 칭찬해요. 박상진. 그러니까 박상진이 모시는 분은 김호수다. 모셨는지 옆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박상진 지금 그래서 특검보가 직전에 중앙엔 남부 대표 변호사였는데 그 다음에 김호수 전 검찰총장을 중앙엔 남부 대표 변호사를 모시고 중앙엔 남부 대표 변호사인 김호수가 통일교로부터 자문 그렇죠. 네, 자문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퍼지고 나니까 결국엔 사임했다고 하는데 네. 이런 문제가 막 제기가 돼서야 사임하는 거지.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검찰 수사권 박탈 이거 반대하는 거 내가 정관 예언을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놓고 지금 막판 아닙니까? 지금 이제 수사권이 진짜 곧 완전 박탈될 지경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디 가서도 전관 예우를 내세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통일교로부터 거금을 받는 이 정관 예우로서 진짜 거금을 받는 마지막 순간이다. 이거 네. 막차다. 마지막 한 건만 하고 손 털겠다. 이런 심정으로 뛰어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지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검찰 개혁이 아니면 통일교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차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빨리 그렇죠. 여기 타야 돼. 막차가 1년 후에 떠납니다. 유예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사이에 1년 사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네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통일교는 아시지 않습니까? 현금 동원력, 자금 동원력, 심지어 통일교는 관봉권까지 뭐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라는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물을
뭐 1년 안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부에서 너무 속내를 다 네. 드러낸 거예요. 이런 네. 민낯이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분이 하고 있고 더 직전 바로 김호수 직전은 윤석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총장을 잘 뽑았어야지. 나를 총장을 시켰어야지. 네. 중앙의 남부에서도 안 불러주는데요, 뭘?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 이렇게 거액을 주면서 이런 분들을 선임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거고 이 민주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박상진 거죠. 특검이 절대 말 안 들은다니까. 그 헛발질한 거예요. 그거. 네, 그거는 어쨌든 추측이지만 저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 아니 저기 통일교 측에서는 박상진 특검하고 이 같은 높음에 근무했으니까 통하겠지 하고 선임하는데 그게 다 그 멍청한 짓이지. 박상진 특검 절대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또 특검에서 별도로 변호인단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한테 사법 신뢰라든지 검찰 특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안 만나고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변호인단인지 모르고 만났다라고 오광수. 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자세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떤 검찰에서 내가 선임된 변호사다라고 해서 뭐 조사 날짜도 아닌데 미리 만나줍니까? 이거는 정관예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는 관봉권 띠지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법사위 청문회를 아주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인데요. 건진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계속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한 일이 있었죠. 뭐 원래 다 그렇게 해 비읍시읒더라도 그렇고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모습들도 그랬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 보면서 검찰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더 여실히 느꼈을 것 같은데 이 사건 누가 수사해야 할까요? 특검에서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관복권 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문회 때 나왔던 수사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보인 행태 이걸 보면은 역시 그 주인 따라간다고 네. 검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보니까 밑에 수사관까지도 버르장머리가 없더만 전혀 이게 국민을 대신하는 네. 의원을 존중할 줄 몰라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또 하나 띠지가 없어진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혼자 나방에다 정리를 했는데 누가 잘 안 보더라고. 나방 관봉 때 띠지 책임 소재는 어딘가로 내가 나방을 네. 했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죠. 쫑긋하고 이게 중요한 요청합니다. 문제입니다. 관봉권이라는 것은 이 관이지 않습니까? 관에다 봉화봉 증권권 관봉권 자체가 돈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냥 관봉권 띠지. 관봉권은 돈을 이야기한 것이고 관봉권 띠지를 이야기해요. 네. 그럼 관봉권 두 종류가 있어. 조폐공사에서 신권을 만들어서 해준 게 관봉권 있고 네. 조응은에서 시중 돌아온 돈을 모아서 해준 관봉권 있어요. 네. 근데 띠지 관봉권 띠지가 1억 6,500을 돈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이 500만 원씩 10개 묶음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압수조서를 작성해요. 네. 압수조서 작성하고 압수 목록 1번 5만 원권 3,300매. 압수 목록 2번 띠지 10장. 이렇게 네. 써놔야 돼. 네. 이렇게 써놔야 돼. 예.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써놓으면은 압수물 담당한 직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만 이제 받은 것처럼 보관하겠지. 네. 그래서 여러 절차가 이렇게 되고 청문회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검사도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해요. 네. 수사관도 원형 보존 지시 받았다고 해. 네. 그거 똑같아. 네. 근데 원형 보존 지시 의미에 대해서 검사는 띠지까지 보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되고 네. 수사관은 뭐라고 그래요? 해체된 띠지가 상태로 아니고 내려왔다. 띠지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돈이 묶어져 해체인지도 모르는데 돈만 보관하는 걸 알았다. 네. 왜 그러냐? 돈에 대해서는 원형 보존 지시했으면 예금을 합니다. 즉시 네, 네. 그걸 알아야 돼. 네. 돈에 대해서 원형 보존 지시했으면 예금을 해. 그 은행에다가 네. 원형 보존에서 금고에다 넣어놓은 거야. 네. 그게 수사관은 원형 보존 지시 받았어. 네. 근데 나는 지금까지 돈은 금고에다 넣어놔. 네. 남부지검 그렇게 해서 금고에 넣어놨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네. 이렇게 해요. 특검이 수사하든 누가 수사하든 이게 평행선을 그을 겁니다. 이 해법은 압수 목록을 봐야 돼. 그래서 2번. 2번이 있었냐 없었냐. 아, 그러네요. 이걸 기재를 안 했다면은 돈만 내려온 거야.
아니 띠지까지 왔다 치더라도 하더라도 수사관 수사관- 입장에서는 띠지에 관심이 없지. 네네. 그리고 이것이 기재가 안 됐다면은 검사가 엄청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목록이가 띠지가 기재가 안 됐다면 수사관 입장에서 띠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건 나 압수 돈만- 목록이 아니니까. 압수 목록이 아니니까 돈만 나는 은행에 안 갖다 하면 주고 여기다가 금고에다 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것이고 띠지가 있었어 증거 목록에. 수사관이 완전 거짓말한 거지 그래도. 네. 왜 증거 목록에 띠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 증거 목록에 띠지를 기재 안 했다면 검사 이거 완전 이건 진짜 파면감이지. 아, 그럼 압수 목록을 보면 이야기가 압수 해결이 목록 되네요. 봐야지. 내가 바로 나방을 했는데 내 나방을 잘 안 보니까 누가 보지도 어떻게? 않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압수 목록 나방 보면 된다. 압수 목록만 보면 알아요. 아. 왜 이 사건 그러냐? 우리가 수사를 할 때 돈이 이 사건은 돈 금액도 중요하고 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의 존재 자체. 네. 그렇기 때문에 띠지를 분명히 증거 목록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양분남 TV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동시 접속자 한번 몇 명쯤 되셨습니까, 저때?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됐어요. 지금 잠깐 들고 소개하시죠. 네, 네. 몇 명 안 됐어요. 들고 왔습니다. 네, 양분남 TV. 양분남 TV 좀 구독해 주세요. 네, 이것도 자연스럽게 봐주시고, 예. 자연스럽게 예. 구독 네, 예, 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관본권 띠지와 관련한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다. 답을 하면 네. 상설 특검을 할 것이냐, 네. 대검에서 수사할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굉장히 실망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한 것보다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상설 특검에서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지금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전 한편으로 네. 그렇게 봤어요. 이 사건에서 두 명의 수사관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한 명은 2019년에 임용된 수사관이고 한 명은 2024년에 임용된 수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모범 답안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범 답안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말이 다를까봐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걸 다시 암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시 없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자기가 꼭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윗선의 지시, 검사의 지시로 자기가 그거를 한건 아니다. 띠지를 분실하거나 그렇게 폐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 그거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시는 아니야. 이거를 사실은 그게 정말 지시가 없었으면요. 지시가 없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X표까지 치면서 이거 명심하자. 이거 놓치면 이거 큰일 나. 지시는 없었다. 위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저는 이런 것까지 이게 직접 작성되는지 이 메모도 사실 김필성 변호사는 현장에서 이거를 보면서도 이건 아무래도 검사가 쓰는 양식이다. 네. 검사의 지시 양식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지시 내용 자체가 준비된 것이 보면은 철저한 지시를 받고 이걸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더 이 수사관 두 명에게 대한 눈빛이 굉장히 독하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본인이 중간중간에 저 표정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얼마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지금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돌아가게 된다면은 자신은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임용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원히 이제 다시 돌아갈 살아남지 수가 없는 못한다. 거고 그리고 심지어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사 중이라면은 지금까지 최종적으로는 검사가 자신의 생사 이탈권을 쥐고 있는데 자신의 생사 이탈권을 지닌 사람들은 검사다. 그 부분이 자기를 더 확고하게 네. 강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 목록을 보고 수사도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돼요. 네. 그 두 번째는 지금 자기가 구속되게 생겼는데 누구를 감쌀 사람 태우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다 뒤집을 사람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네. 구속이 되든 내가 기소가 되든 그거의 생사일탈권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가지고 네. 있죠. 그래서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렇게밖에 할 수가 할 없었다. 수가 없다. 사실은 내가 구속이 되든 기소가 되든 그거를 검사가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검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네, 어쨌든 이 저 부분을 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네. 지적을 하신 거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내용을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 수사관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자, 양분하 의원님께서 조금 있으면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지연이 되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내란 재판부, 내란 전담부로 하던 내란 특별 재판부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직연한테 사건을 맡겨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다 할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건 빼고 지금 내란 우려 특별 재판부,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위헌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은 위헌이 아닙니다. 네. 위헌이 아니고 그 위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아직도 사법부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결론을 말씀드리고 위헌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우리는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돼. 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재판관의 재판을 받거나 대법원의 심급이 연결되지 않는 재판 구조면은 그것이 특별법원이에요. 네. 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에게서 재판을 받거나 대법원까지 안 가는 심급 구조가 특별법원. 이걸 하려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군사법원입니다. 네. 네.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누구죠? 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군판사잖아요. 군판사죠. 그러니까 네. 예외적이니까 헌법에 근거를 두고 특별법원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판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과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혀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려면은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규정은 전혀 맞지 않다는 않다. 것이고,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죠. 반민족 특위 재판부, 네. 사면의 부정 특위는 헌법에 근거를 뒀지 않냐? 물론 헌법에 근거를 뒀습니다. 근데 헌법 왜 옷소몰일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따라보세요. 이 한 방울의 가치를 알아보는 당신은 옷소몰 리스트인가요? 국내 판매 1위 옷소몰. 사회적 어떤 공감대, 역사적 의미, 상징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헌법에 규정을 둔 것이지 네. 법적 요건이 헌법에 둬야 되는 요건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네. 우리가 만드는 내란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 법관이 재판을 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하러 고등고에서 2심하던 대법원 가서 상고가 있기 때문에 전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는 것이죠. 네. 또한 이거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이번에 재판부가 보여줬던 사법부 전체가 보여줬던 행태를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임명했죠. 대법관들 조희대 재청에서 윤석열 임명했죠. 그 밑에는 모든 법원장들, 판사들 이러한 내란 세력이 이렇게 임명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죠.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란 세력을 재판하겠습니까? 네. 또 비상계엄이 유보원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사법부가 한마디라도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반헌법적 반민주적 처사에 대해서 비판했냐 이것이죠. 단 한마디도 안 심지적으로 했죠. 동조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내란 재판하겠습니까? 역시 우려했던 대로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윤석열 지견이가 석방. 시정안으로 풀어줬죠. 네. 또 김성원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했죠. 한덕수 영장 기각했죠. 지견이 여러 가지로 재판 지연하고 있죠. 네. 조금 있으면 윤석열 또 석방될 겁니다. 6개월 또 곧 지나요. 내년 네. 1월이면은. 내년 1월이죠.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정가 이미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도 이제 신중론도 제기되고 네. 그래서 당론론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겠지만은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직위원회가 이제는 기자들이 재판 중개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네. 내년 1월까지는 재판 끝내겠다. 끝내겠다 이야기하는데 네, 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 설치해야 된다. 네, 이제는 예, 의원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예. 오늘 가야 나와주셔서 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양분함 TV 한 번 더 네. 말씀드릴 기회 주시면은 예, 의원님께서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양분함 TV 감사합니다. 신 변호사님밖에 네. 신 변호사님만 외쳐주십시오. 아이고. 양분함 TV 함께 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구독자가 2.82 우리 지금 3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면 3만 네. 명이니까 2,000명만 더 되면 3만 명이 될 것 오늘 같은데. 2,000명 찍어서 300명 만들기를 기대하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네. 네. 양분함 TV도 응원해. 양분함 TV는 제 얼굴도 반쪽이 나오네요. 네. 예. 양분함이 부르는 나훈아 노래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역구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예요? 어르신 행사가 있어서. 어르신 행사에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분함 TV 화이팅! 예. 네, 화이팅! 네. 의원님이 또 귀여우신 면이 있으시네요. 노래를 부르면서. 화면을 또 가리겠군요. 네, 화면을 가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말씀하셔서 아마 구독자분들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귀여워요. 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